안녕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나도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간입니다. 자,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 참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스마트팜 컨설턴트 분을 모시고 스마트팜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경기도 수원에서 스마트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호현 FNC의 이성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세한 스마트팜에 대한 정보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스마트팜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원활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팜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예,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이제 농장에 있는 다양한 IoT 기계들을 활용을 해서 네. 농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환경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또 농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작물의 생육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라는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농장이 최적의 생장 조건 또는 생육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제어하고 또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또 제어하고 하는 그런 기술의 집합체를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말씀하신 중간에 이 생육이나 뭐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정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가요? 예, 뭐 스마트팜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데요. 네. 이제 크게는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 정보, 그다음에 이제 제어 정보, 그다음에 이제 영양에 관련된 영양 정보, 그다음에 이제 생육 정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하 정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환경 정보로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온도, 습도, CO2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환경 정보라고 하고요. 이제 제어 정보는 창문을 움직인다거나 양액을 공급하는거나 이러한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제어됐는지의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액이라든가 어떤 영양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공급됐고 얼마나 많은 양들이 공급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환경을 관리하고 영양을 공급하다 보면 이제 식물체가 자라겠죠. 그러면 식물체가 얼마나 자랐는지 또 잎의 크기는 얼마나 컸는지 생장점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걸 이제 생육 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수확을 했는지 또 크기는 얼마나 어떤 종류의 크기가 얼마나 수확됐는지와 또 그거를 이제 시장에 갖다 판매를 하면 가격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러한 출하 정보까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 이런 정보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건가요? 예,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팜 장비에서는 그 데이터가 실시간 초 단위, 2초 단위로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장주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시간대별로는 온도가 어떻게 됐는지 또 일자별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종 데이터에 대한 어떤 평균과 어떤 추세, 데이터의 추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내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키운다 그러면은 토마토는 일평균 한 21도 정도가 유지되는 게 좋은데 실제 우리 농장 안의 온도가 그런 최적 조건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얼마큼 올리는 것이 식물의 성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그러니까 투입 요소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투입 요소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때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회귀 분석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 이런 식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분석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을 실제로 구현하고 작동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혹시? 예, 일부 사람들은 네. 스마트팜을 설치를 하면
뭐 기계가 알아서 농사를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게 그럴 해준다라고 것 같아요. 하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어. 이제 농가 입장에서 이제 뭐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굳이 농장에 가 있지 않더라도 원격 떨어진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원격 제어라고 하고요. 네. 보통 집에서 농장이 멀고 그런데 뭐 그때마다 가서 제어하려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고 또는 뭐 습도가 얼마 정도 떨어지고 뭐 그때마다 식물한테 맞는 새로운 뭐 공급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농장주가 이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는 곳에다가 원하는 기능들을 미리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25도일 때 창문을 좀 열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굳이 농장에 가지 않아도 온도가 25도가 되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동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조금 더 미래로 간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일일이 몇 도에서 설정을 하고 몇 도에서 공급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러한 다양한 환경들을 스스로 분석을 해서 알아서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어느 정도 양액을 뭐 어느 정도로 관리할 건지를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에 관련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러한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기계가 알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 스마트팜을 도대체 왜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첫 번째는 뭐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가 급속하게 이제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농촌의 어떤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유럽의 이제 네덜란드라는 어떤 농업 선진국은 네네. 우리나라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한 2배 정도 훨씬 많이 생산을 해요. 네. 거기는 이제 그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국제 시장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생산성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밀 제어 기술이 가장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지금 또 한 가지는 비용 절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뭐 비료, 양액, 뭐 그다음에 보일러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것을 가장 정밀하게 제어한다면 현재보다 생산비를 월등하게 절감시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스마트팜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팜을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농가에서는 어떤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예, 뭐 그거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첫 번째는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력의 절감은 농장주가 일이 편해지는 면도 있지만 수확을 하거나 그러려면 이제 많은 일손들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손을 줄이는 것은 하나의 또 비용 절감이니까 그런 노동력 절감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올라갑니다. 또 생산량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품의 품질 또한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적의 제어 기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철에 난방비라든가 이러한 생산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작물의 생육하는 단계를 농장주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가격이 12월에 비싸다라고 한다면 12월에 많이 수확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을 하면 작물의 생장 주기를 조정을 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높을 때 출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성도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알려주셨는데, 이러 보시면서 뭐 기존에 뭐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나도 스마트팜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 아니면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스마트팜은 만능은 아니다. 만능은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잘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농가분들한테 또는 기농인분들한테 먼저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충분한 좀 학습을 좀 하셔라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는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어떠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내가 투자하는 데 어떤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런 정보 수집 이런 것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네. 많이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알찬 스마트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